대부분 사람은 왜 운명을 좋다 안 좋다에 이분법 개념을 가지며 올해는 좋다, 지난 대우는 안 좋았다 등의 개념을 왜 가지는지 이를 근본적으로 파헤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를 통해 안 좋은 운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서술합니다. 양자역학 궁성에 이은 과학을 첨가하고 눈에 안 보이는 기운까지 연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주 및 자연의 순환에 의해 운명이라는 것을 타고난다. 여기서 명이란 타고난 사주팔자를 말하고, 이 사주팔자는 운을 만나기 전까지는 변함이 없는 그대로의 고유성을 가진다. 우주는 그대로 별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고, 지구의 자연은 공전과 자전에 의해 계절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속에 사주팔자를 부여받은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은 음양오행의 법칙에 의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 움직이는 운에 의해 타고난 명을 가진 사람이 운을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명은 가만히 있는데 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상대성 이론에 의해 운은 자연 그대로 흘러갈 뿐인데 사람의 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의 명언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연은 그대로 존재하나 타고난 사람의 명이 운에 의해 움직이게 만드니 이를 두고 마음의 변화라고 한다.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으로 전달되고, 이 행동이 인연을 만들고 인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습김의 습김을 거치는 인연과보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습관이 수없이 반복되는 윤회 속에서 사주팔자 대운이라는 자신만의 인연과보인 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자연은 짧은 주기로 한 번 윤회를 한 것이다. 이것이 지지의 환경이다. 인년생인 호랑이띠에 태어난 사람이 묘목 월지를 만나면 3차원 시간적 개념에서는 이해가 가나, 만약 묘목 토끼띠생이 월지 인목을 만나면 3차원 시간의 흐름상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완성된 봄의 기운을 인목 월지로 다시 시작하는지,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차원을 압축시킨 4차원의 시간적 개념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묘목이라는 완성된 봄의 기운을 다시 인목으로 시작하는 봄을 만들려고 태어난 것이다. 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한이 되어 인목으로 다시 풀어헤치는 습관에 의한 결과물이다. 3차원 시공간 속에서는 당연히 봄이 온 다음 여름이 오지만 3차원의 시간을 압축시킨다면 봄과 여름이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부모님, 즉 크게는 봄생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랐느냐, 겨울생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인과의 환경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법칙 속 사주팔자의 개념을 잘 들여다본다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더라도 인연과보에 의해 큰 운명 속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자, 타고난 사주팔자 속에서 또한 자신의 대운이라는 인연과보 속에서 누구나 다 같은 세운 이하의 운을 맞이한다. 자연은 육식갑자 그대로 돌아갈 뿐인데 사주팔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운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봄이 오면 시작을 하고, 여름이 오면 열심히 사회활동하다, 가을이 오면 결실을 맺고, 겨울이 오면 과거의 것을 잘 챙겨 봄이 오면 다시 넘겨준다. 여기서 사주팔자 운국에 봄이라는 기운이 부족하다면 봄이 와야 부랴부랴 시작을 할 것이다. 원래 봄이 있었다면 겨울의 수생목으로 봄을 준비했을 것이다. 계절은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이 봄이 오는 것을 포착해 움직인 것이다. 그렇다면 추나추동에 자연에 의해 움직이면 될 것을 봄에 가을이 와서 또는 여름에 겨울이 와서 툭툭 걷는다면 합형충파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봄 다음에 여름이 올 줄 알았는데 가을이 온 것이다. 마음이 크게 동요되니 희로애락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도출된다. 한난조습의 개념도 마찬가지다. 원래 한습한 사주가 한습함을 운에서 만나면 만족을 모른다. 하지만 난조한 운을 만난다면 그제서야 만족을 할 것이다. 평소 인생에 대해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안다면 그만인데 한난조습에 마음이 동요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영상이 나가는 날 그 즈음에 태어난 인생이 있다고 치면 위와 같은 명식을 타고날 것이다. 자월 일목일간으로 현재 지구의 상황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자수와 축도에 응축된 부분을 따뜻한 온기로 풀어헤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추위를 더욱 환기로 몰아넣는 경신금까지 있으니 운으로 인계수가 오면 정신적 문제까지 몰고 올 수 있다. 여기서 인연법을 도출해보자. 시간의 개념상 아주 혹독한 추위 속 환경에서 생을 마감하여
다시 추위 속에서 태어났으니 타고난 환경은 혹독할 수 있다. 하지만 따뜻한 글자는 일지에 두고 있으니 중년 이후의 환경은 괜찮지만 시주에서 또 추운 밤에 태어나면 외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여명으로 태어났다면 운의 흐름이 봄, 여름인 동남으로 흐르니 인연 과보가 괜찮아 보인다. 또한 봄, 여름에 따뜻한 부모님을 만났느냐, 가을, 겨울에 부모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인연 과보를 도출할 수 있고 큰 틀 안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만약 자픽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편인격에 편재 혹은 편관의 상신이 존재하니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미중정화로 경금정관을 화급금하니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인생으로 살인상생의 생활로 인해 자신만의 편인적인 특수한 능력을 겸비하여 자축방합으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고 공부할 것이다. 육신적으로 편인의 생조가 있고 정편관을 천간에 두니 추위 속에서 자라나는 을미일주 백호의 어른다운 기상이 있다. 아마도 이 아이의 부모님은 아주 고민하면서 아기를 가졌고 온갖 걱정이 난무하는 마음에서 출산하고 있는 와중에도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아이의 타고난 성정과 인생은 3차원 시간 속에서 서서히 정해져 간다. 신살로 따지자면 화계와 월살이 상충하고 있으니 종교에 의지하려는 성정과 30대까지는 고생을 자처하게 되고 월지 6회를 두어 병호대운에 왔어야 어느 정도의 육친적 인연 과보를 벗어나 정미대운에 인생을 마감한다. 전체적인 인생의 흐름이다. 물론 제4차 산업에 맞는 의학기술과 마음 공부로 인해 플러스 알파는 적용될 수 있다. 유필이는 참고로 명리학의 스승도 없을 뿐더러 고서라는 교과서 책을 제대로 읽은 적도 없다. 그러니 저명하신 재산 선생님이나 독의 자강 선생님을 존경 그 자체로 바라볼 뿐이다. 명리 이론의 근본을 터득할 수 있는 일간의 심강약을 나타내는 적천수, 사회적 쓰임의 격국인 자평진전, 마지막으로 명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다룬다는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궁통보감이 3대 고서이다. 이는 명리의 근본을 깨우칠 수 있게 만드는 교과서이지 인생의 교과서가 될 수는 없다. 운명을 피해갈 방법도 없으며 운명은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을 큰 방향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다. 마음의 변화에 따라 희노애락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 것인지, 속세를 떠나는 마음으로 마음의 동요를 줄이며 살 것인지, 인생이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의 의문을 이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자연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변하는 것은 사람 마음뿐이지요. 라고 본인의 마음은 본인 것이니 타인에게서, 환경에게서 답을 찾지 마시고 본인 마음에서 답을 찾으세요. 사람은 단지 자연의 한 일부분이라고. 제4차 산업은 엄청난 속도 속에서 경쟁하고 있고 파괴된 환경을 돌려놓기 위해서 지구는 빙하기라는 과정의 초입을 만들어 놓고 있고 태양계는 우주를 공전하고 우주는 그 자체로 자전하고 있다. 지구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태양계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 부질없는 욕심을 만들어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우리 마음이 부질없는 욕구를 만들어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우리의 끊임없는 집착이 부질없는 번뇌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 자연의 순환 속에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 베풀며 사랑하며 양보하고 결국 용서하는 마음만이 이 습관이라는 업장을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종교에서는 말해주고 있다. 사주팔자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았다.